자,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다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드름이란 모공 속에 있는 피지샘이 피지를 만들고 이 피지는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줍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피부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가 피지선이에요. 모공 옆에 딸린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배출이 되어서 모공을 타고 올라오게 돼요. 그럼 이 피지와 각질, 지질이 같이 엉켜서 이제 피부의 보호막, 방어벽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지성과 건성 피부가 나뉘게 되죠. 여드름 피부는 뭐 당연하게 지성 피부예요. 그 피지 양이 작은 사람이 여드름이 올라오진 않아요.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면 모공을 따라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세균이나 피부 안쪽의 각질이 함께 섞여서 배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 배출이 될 때에 피부에는 상재균이 저번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항상 존재하는 균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다 균이 있어요. 피부에 존재하는 균, 점막에 존재하는 균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균들이 외부에서 오는 유해균들을 막아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나 이제 각질이 이제 정상적인 각질 말고 이제 탈락하는 각질들, 피부의 세포 주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탈락되는 각질들하고 같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출되는 양보다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피부 밖으로 다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모낭 내에 쌓여서 여드름을 만들게 된다. 이게 이제 여드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양이 너무 많으면 배출이 안 돼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찌꺼기들과 함께 이제 덩어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지의 과다 분비가 여드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이에요. 이걸로만 여드름이 절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을 때 뭐 한 10대, 20대 이럴 때 주로 다 여드름 나겠지만 30대, 40대에 나는 여드름도 많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 안 나다가 성이 돼서 나는 여드름들도 많아. 이거는 이제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의 피지 분비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많은 양의 피지를 배출하기 위해서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모공 확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는 보면 대부분 다 모공이 좀 넓어요. 그리고 건성 피부는 모공이 다 좁아요, 대체로. 근데 이제 그러면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모공이 줄어들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 모공이 나이가 들면 더 늘어나요. 노화가 되면서. 이게 모공이 더 처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제 뭐 그렇다 해가지고 지성 피부가 나쁘고 건성 피부 좋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건 이제 피부 타입이고, 건성 피부는 건성 피부 나름대로 뭐 당연하게 안 좋은 게 있어요. 피부 노화가 빨리 오고 잔주름이 빨리 생기고, 지성 피부는 나이가 들면 이게 좋아요. 잔주름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도 더디게 옵니다. 그러나 이제 피지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면 더 이상 모공이 넓어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게 된다.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과다한 피지 분비를 일으키는 안드로겐 호르몬의 경우에는 피지 분비의 증가와 함께 표피를 두껍게 해서 분비된 피지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을 만큼 모공을 넓히지 못해서 좁쌀 여드름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지 분비량이 많으면 배출이 안 되니까 도돌도돌하게 막히는 좁쌀 여드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피지 분비가 많아도 여드름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약간 이제 유전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피지량이 많다고 다 여드름이 나는 것은 아니다.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화이트헤드로 발전하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세안이나 화장법의 영향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히 여성들한테 영향이 많아요. 물론 여자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요새는 이제 뭐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팩트나 쿠션 이런 거는 완전히 막아버려, 모공까지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커버력이 뛰어나니까. 그럼 당연하게 이제 피지 배출이 억제되니까 여드름을 훨씬 더 많이 유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분이 많은 제품들은, 특히 남자들도 그런 거 잘못 사용하면 당연히 화장품 인해 가지고 여드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
기억이 나나요? 저번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화학적 차단제는 흡수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흡수를 시켜가지고 자외선 차단해 주는 거고, 물리적 차단제는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는 선크림은 물리적인 차단을 해주는 것이고, 화학적 차단하는 거는 발림이 좋아요. 바르고 나면 이제 촉촉하고 이게 표시가 없지만 대신에 그런 거는 특히 여드름 환자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는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여드름 유발을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여드름이 별로 없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여드름이 더 많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이거는 피지의 영향보다 다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과로, 잠, 먹는 것 등이 조절되지 않아서 열이 많이 올라거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그리고 이제 항상 환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스트레스, 과로, 잠, 먹는 거, 이게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성이 돼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막 그랬더만 여드름이 난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확 받고 났더만 열이 확 되면서 이제 뭐 염증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여드름이나 이런 그 지루성 피부염, 지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향들, 굳이 꼭 피지의 영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트레스라든지 잠이랑 먹는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염증으로 발전하지 않은 좁쌀 여드름은 세안이나 화장법의 교정으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드름 단계가 나중에 나올 텐데 한 1단계나 2단계 초반 정도의 약간 좁쌀 여드름 있는 정도, 염증까지 가지 않은 이런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지 배출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화장이나 세안법이 있으면 교정해주고 해도 어느 정도 호전이 돼요. 근데 염증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게 이 사람의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위쪽에 열이 많이 떴기 때문에 염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열을 조절해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발전한 여드름은 우리가 이제 여드름, 열들뜸, 이렇게 이제 열들뜸이 여드름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즉 몸에 열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피부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부적인 열의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컨디션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드름이 호전될 수 있는 거예요.